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복지교원에서 임상심리사 1급의 심리치료, 실기 과목에서는 심리치료, 필기에서는 연구방법론, 그리고 심리치료를 강의하고 있는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1급을 지금 올해 2025년 최종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계실 건데, 임상심리사 1급에 대한 시험 안내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임상심리사 1급을 좀 빠른 기간 안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어서 2025년에 합격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교재 출간을 매년 하고 있는데 2025년 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론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집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기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편과 이렇게 해설편이 전 두 권으로 해서 출간이 되었고요. 자, 이 교재는 조금 빨리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두 번째 2차 시험인 실기 문제집은 이렇게 한 권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자, 이 두 권의 교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신 분도 있고 교재를 구매해서 지금 보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교재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에 정오표 그리고 추가 자료들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임상심리사 1급 시험에 대한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격명은 임상심리사 1급입니다. 관련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되고요.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응시 자격이 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임상심리사 2급은 1년의 실습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2년이 필요합니다. 2년 이상의 실습 수련을 받은 자, 그리고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인데요.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취득 예정자, 그리고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에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경력이 5년 이상 된 실무 종사자, 이런 분들은 1급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 하는 1급 시험을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응시 자격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본인의 이력을 좀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좀 이야기를 들으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과목은 필기 과목이 5과목입니다. 그래서 20문제씩 출제가 돼서 총 100문제입니다. 그리고 실기는 고급 임상실물학에서 대개 심리검사 파트와 심리치료 파트 위주로 나옵니다. 2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시간은 넉넉합니다. 시험 시간은 넉넉하기 때문에 그리 많이 이제 이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학습하면 좋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필기 과목 5과목은요, 임상 심리연구 방법론, 고급 이상심리학, 고급 심리검사, 고급 임상심리학, 고급 심리치료, 이렇게 해서 5과목입니다. 우리 임상심리사 2급에서는 연구방법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심리학이 나오죠.
심리학이 나오는데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가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상심리학이나 심리검사나 임상심리학이나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은 2급하고도 연동이 되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1급을 준비하시면서 2급의 문제를 잠깐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1급을 먼저 보시고 그 후에 좀 시간이 남고 좀 다른 문제도 보고 싶다 그러면 2급에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있는 4과목,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만 빼고 나머지 4과목은 들여다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60% 이상을 득점해야 됩니다. 물론 매 과목의 과락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문제가 한 과목인데 여기에서 과락은 40%입니다. 그러면 2, 4, 8, 8개까지가 40%죠. 그래서 7개를 맞았다. 만약에 한 과목에 전체가 6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한 과목에 7개를 맞았다. 그러면 이것은 과락으로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과락이 나올 확률은 많이 낮죠. 왜냐하면 우리 임상심리사 1급은 기출에서 가져오는 경향이 많아요. 기출 문제 풀에서 거기에서 가져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락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실기입니다. 실기는 아시죠? 필답형입니다. 주관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객관적인 문제의 객관적인 채점이 아니라 주관식의 문제를 채점위원들이 정확하게 잘 썼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채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도 60점 이상이고 필기도 60점 이상이 합격이 되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요, 문항마다 문제 번호마다 그 점수가 있습니다. 배점 점수가 있거든요. 뭐 어떤 것은 6점 배점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 배점이 있어요. 그 배점에 맞추어서 이제 채점이 이루어진다. 부분 점수도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5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동그라미가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지류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CBT로 보는 게 아니라 필기시험은 CBT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예전에는 공개가 됐는데 지금은 문제 공개되는 것이 조금 어렵죠. 많이 힘듭니다. 컴퓨터 기반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억해서 복원한다는 게 그리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거 기출문제 이것이 나왔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겠죠. 기출문제 은행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복원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CBT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기고 그 다음에 지류 3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20문제 답을 쓰는데 그래서 지류를 보는데 지류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주관식이니까 필답형이니까. 자, 5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5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집어넣는 거예요. 쓰면서 집어넣는 건데 거기에서 4개는 맞았는데 하나가 조금 아니다. 그러면은 부분 점수로 4점, 5점짜리라면 4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부분 점수도 준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시험 2025년에 시험의 일정이 있는데 그 시험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제3회차의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이 원서 접수는 7월 21일부터 24일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핸드폰에 또는 달력에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시험 시행일은 8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왜 이렇게 길인지 아십니까? CBT 시험으로 합니다. 그래서 길게 설정돼 있죠. 예전에 지루를 할 때는 이렇게 길게 설정돼 있지 않았거든요. 한날 한시에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설정돼 있는 것은 CBT 시험이기 때문에 길게 설정이 돼서 자기가 언제 이제 그 일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접수하면은 그 일정에 맞춰서 시험을 치르러 가시면 됩니다. 합격 발표는 9월 10일입니다. 아무튼 CBT 시험이라 온라인 기반 시험이라서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인데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는 기간에 이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원서 접수, 실기시험 원서 접수입니다. 9월 22일입니다. 자, 그리고 9월 25일까지, 이것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짧습니다. 이것도 일정을 표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달 간격이네요. 7월 21일 날 필기 점수, 9월 22일 날 실기 접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연말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수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하반기에 긴 여정이 이제 있는 거죠. 하반기에 긴 여정. 7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하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반기에 긴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을 위해서 상반기 때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합격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24년에 합격률을 좀 보면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80%입니다. 좀 높죠? 그렇습니다. 기출문제 은행 풀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80%, 89%, 86%, 다 80%대입니다. 그래서 많이 과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실기입니다. 문제는 실기예요, 실기. 근데 이 실기의 최근의 합격률이 81.6%가 나왔어요. 1735명이 시험을 봤는데 141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이 합격을 했는데요. 2023년부터 아래에 보면 39, 48, 44 좀 낮아요. 30%에서 40% 사이인데 2024년에 합격률이 훌쩍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임상심리사 1급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시험 보는 분들의 학습의 어떤 편의성, 접근성 이런 게 많이 높아졌죠. 예전에 임상심리사 1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이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눔복지교육원에서 첫 스타트를 끊고 또 다른 여러 경쟁 회사들이 이 임상심리사 1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좀 더 접근하기 좋은 그런 학습의 환경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기 합격률이 높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실기시험이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자,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 출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출제 기준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바뀌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전반적인 부분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문제 보면 심리연구 방법론에,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 그 다음에 심리검사,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 그 다음에 심리치료에 대한 이 출제 기준이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세세 항목, 맨 오른쪽에 있는 세세 항목을 쭉 한번 읽어 주시면 돼요. 아,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이론적인 부분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우리는 기출문제 은행 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이것을 출간하면서 첫 기획 의도는 뭐였냐면, 해설을 조금 잘 넣자. 해설을 잘 넣어서 문제 풀이 때 문제를 대충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설명을 좀 해설을 통해서 잘 해드리면 이론의 보충 내용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획 의도로 해서 출간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서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해설에 있는 실력 따지기라든지 심화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읽어주시면 하나의 이론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기출에 맞는 이론 정리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타겟팅을 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분야의 출제 기준이 있는데, 실기 문제는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 검사 파트하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 파트, 이 두 가지 파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심리검사 문제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 숫자로 한다면 11문제, 9문제. 어떤 때는 10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심리검사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심리검사가 11문제에서 12문제,
그 다음에 심리치료가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상심리사 1급의 시험 안내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필기가 있고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실기 시험을 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필기 시험도 이 실기 시험도 기출문제 은행식이에요. 기출문제 은행식.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출문제 은행식이에요. 기출문제에서 약간의 변형된 스타일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내는 문제도 있어요. 다른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은 똑같이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르게 출제를 하는데 직업상담사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이런 국가기술 자격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돼서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하거나 또는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기존의 기출문제 플러스 변형, 약간 변형한 스타일의 문제의 퍼센트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 60%는 넘을 겁니다. 60%를 기준으로 해서 60% 이상이 돼요. 우리 합격 기준이 60%인지 아시죠? 오케이. 따라서 기출문제만 잘 정리해도 60%의 합격 점수는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카페에 이렇게 글이 올라오잖아요. 임상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점수를 약간 공개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점수를 보면은 대개 100문제에서 70개 그 수준, 그러니까 70점대라고 할 수 있겠죠. 70점대의 합격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출문제를 쭉 계속 보면서 기출문제에 익숙한 것들을 다 맞추신 거죠. 맞추시고 본인의 실력으로 또 뭐 10개 내지 또는 20개 정도 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7, 80점 정도 나오는 거죠. 물론 우수한 점수를 맞은 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또는 변형된 문제에서 60% 이상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다. 그럼 방법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는 거죠.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 기출문제 완벽 정리. 만약에 출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 과목까지 바뀔 정도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이 그렇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은 2025년에 출제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과목명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기출문제가 도움이 될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지만 임상심리사 1급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는 문제풀이잖아요. 기출문제는 문제풀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이론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설, 기출문제 해설에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뭐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박스 처리해서 넣는 게 실력 따지기, 그 다음에 심화학습. 되게 이 두 가지의 박스가 중요해요. 부연도 있고 참고도 있고 읽을 거리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화 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실력 따지기나 심화학습, 이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을 정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해설을 정독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때에 따라서는 암기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암기도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암기법도 좀 가르쳐 드리기도 합니다. 뭐 연구방법론 같은 경우는 공식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 어떤 학자가 말한 개념들, 그리고 이상심리학이라든지
그 다음 임상심리학이라든지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외워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암기법으로 조금 정리해서 해설에 넣어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이론을 보충하는 거죠.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이론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필기, 실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필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필기 같은 경우는 100문제, 기출문제를 쭉 보실 거 아니에요? 과거의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서 이론적인 부분들, 강의할 때 이론적인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스타일로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별도의 이론서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기가 문제죠. 자, 실기는 우리가 필답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기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20제인데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쵸, 작성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작성의 연습이 중요한데 첫 번째, 빈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빈출 문제가 있어요. 저희 교재는 2009년도부터 실기 기출은 200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 23, 2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한 번 시험이니까 1회차가 있어요. 1회차가 있는데 빈출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잘 나온다. 그래서 그 빈출 문제 이 부분을 먼저 우선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자, 1순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순위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빈출 문제 있잖아요. 이 빈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랄까, 작성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성 연습이 중요하죠. 이건 작성 연습 안 하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직접 시험장에서 써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성 연습을 해 주시되 제가 좀 좋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읽으면서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정답이 만약에 5가지를 제시하시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빨리 말고 천천히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을 합니다. 왜 녹음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거를 자주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한 것을 들었을 때는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보다 자기가 어떤 것을 보고 천천히 읽은 것을 녹음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봐서 이런 것들을 전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저녁에 잠깐 우리가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잠깐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빈출 영역에 대한 작성 연습을 하기 전에, 자, 사전에 할 것들이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읽으면서 녹음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워드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거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녹음을 한번 해요. 이게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로 정리를 한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작성을 할 때는 소술용으로 작성을 해요.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술용으로 작성하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당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쓴다. 타당도에 대한 내용에서 내용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가 있다. 타당도에 대한 종류를 한 3가지로 써라 그러면 내용 타당도는 키워드가 전문가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의 판단을 써놓는 거죠. 전문가의 판단을 기억해내면 그것을 붙여서, 살을 붙여서 쓸 수가 있거든요. 공인 타당도는 기존에 공인된 것과 비교, 이런 게 키워드거든요.
공인된 도구와 비교. 그래서 공인타당도를 하잖아요. 이걸 써놓으시면 공인타당도 쓸 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수렴타당도. 수렴타당도는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같은 개념 측정. 이렇게 써놓는 거죠. 같은 개념을 측정하면은 상관성이 높아야 되죠. 그럴 때 수렴타당도가 높다. 요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를 하는데 그 키워드 중심 문구를 써 놓는 거죠.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작성을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조금 부담이 로딩이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작성을 했잖아요. 작성한 것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작성한 것을 반복적으로 읽는 거죠. 반복하여 읽는다. 저는 읽을 때 속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서 우리가 중얼중얼 리얼 시연이라 하잖아요. 암송.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속으로 눈으로 보거나 속으로 이렇게 음미하는 것보다 소리 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독서실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약간 소리 내서 할 수 있는 공부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서 좀 소리 내서 자기가 작성한 것을 여러 번 읽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되셨죠? 그게 어렵다. 그러면 녹음한 것을 듣는 것도 좋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추천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2025년에 꼭 임상심리사 1급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임상심리사 1급은 조은문 선생님과 제가 맡고 있습니다. 필기, 실기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하는 나눔복지교육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